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4번,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예, 요즘 정말 시중에 얘기가 많은 분들이 앉으시면 얘기 나오는 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금리가 오르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요새 막 나오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뭐 무슨 베이비 스텝이었다. 뭐 애기 스텝.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죠? 그 빅 스텝. 갑자기 빅 스텝. 그러더니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그 자이언트도 부족해가지고 자이언트는 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베이비, 빅 스텝, 자이언트. 그러더니 울트라, 뭐 전보 스텝. 무슨 만화 속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자,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 됐다는 거죠. 자,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인가?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정말 금리가 오르면 바로 집값이 추락하고 하락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지, 아니면 내가 더 부풀리는 성공 투자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예적금 이자보다 월세 받는 게 더 매력적인 선택인데요. 자, 월세화의 가속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중요한 얘기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슈 진단 첫 번째, 요새 뭐 어디 가나 재개발 투자다라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아타운, 기대 반, 우려 반.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우려한다는 걸까요? 두 번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금 아나운서분이 저까지 짚어주신 대로 자, 월세 전세값보다 무려 4배가 뛰고 있습니다. 온통 요새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다 돌린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보니까요, 전세 대출 금리가 무려 12년 만에 최대치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 이자를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금리가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로 가겠다라고 해서 월세가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집주인들이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니까 집주인들조차도 대출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출 이자라든가 기타 각종 그 비용에 대해서 거기를 어디다가 집주인들이 모두 다 집어넣는다? 월세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세금과 모든 본인이 각종 비용을 갖다가 전부 다 월세에 전가시키는 거죠. 결국 집이 없는 이런 임차인들, 그들의 한숨과 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외곽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과거에 각 정권마다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면 항상 뭘 얘기합니까? 실수요자, 실주택자, 그다음에 임차인들, 뭔가 집을 갖고자 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이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집을 가질 수 있게 외곽으로 쫓겨나가서 저 경기도 외곽까지 저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대책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내년 정도 되면 이런 또 심각한 빠르면 가을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가는 상황이다. 자, 이 사람 수요들 어디로 갈까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금리만 좀 적절하게 이들한테 특별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실수요자로 다시 정말 말 그대로 주거 사다리를 한 단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커지고 있죠. 그 오르는
폭이 어떻게 될까? 상승률이 0.6%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거의 4배에서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그럼 이게 월세로 끝낼까요? 아니죠. 이제는 또 뭐가 될까요? 자, 이게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 갭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또 전세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전세나 월세나 비슷하다 한다면 매월 월급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만 원 벌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만 300만 원 벌었다. 근데 월세를 100만 원, 150만 원 나가기 시작하면 생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전세로 다시 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대차 쪽에 월세 전세가 대단히 불안한 시장이 지금 불안한 심리로 가고 있다. 그 수요들이 또 나중에 뭘로 갈까요? 전세 사느니 그냥 내 사자. 근데 그걸 살려면 금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얘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5일자에 발표했던 모아타운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올해 6월 21일자에 21곳 발표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발표해서 9월 5일까지 2차로 또 신청을 받는데요. 1차 신청은 주민들이 하겠다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얻어서 그 구에 내고 구에서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 낸 건데, 이번에는 뭡니까? 9월 5일까지 받는 것은 해당 구에서 25개 해당 구에서 구청에서 정해가지고 서울시에 내라. 그러면 선정해 주겠다. 몇 곳을? 25곳 정도. 그러면 총 몇 곳입니까? 46곳이에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1년 동안 재개발지를 46곳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는 뭘까요? 공급에 목숨을 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역점, 중점 사업으로 재개발을 이쪽에 좀 몰아가는 겁니다. 신속통합하자고 했는데 1년에 해봤자 20개, 25개예요. 본인 4년, 5년 동안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46개를 1년 만에 지정한다는 얘기는 그중에 적어도 반 이상만 살아남아도 서울 시내 곳곳에 모아타운 때문에 재개발의 숨통이 트인다는 거죠. 여러분, 재개발지 투자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 정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막 중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들 세입자들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 세입자들 이주 대책이 미비하다. 그냥 쫓겨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는 자, 못 가진 자들의 또 하나의 서름, 또 하나의 깊은 한숨과 골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세입자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 서울시가 이런 식의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환경이 많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중에 정말 많은 것 중에 핵심은 재건축은 국토부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재개발만큼은 서울시 마음대로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화시키고 페달을 밟고 있다는 거, 이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근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또 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어떤 식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강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저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지라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소액으로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재개발지에 빌라에 투자를 해서 향후에는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빠르게 모아타운의 최대 장점은 뭐다? 3, 4년 만에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거죠. 웬만한 신속통합 기획도 또 대부분의 공공재개발도 다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신속통합도 아무리 빨리 해도 8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3, 4년 만에 될 수 있다면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10억, 20억 투자하는 게 아니라 1억에서 2억 사이, 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가 동의서를 걷고 뭐 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례들을 보시면 가격이 본인이 1, 2년 전에 1억 투자했던 것들이 2억,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될까? 앞으로 그렇게 될 곳은 어딘가?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선착순에 한해서 여러분 다 모든 분을 제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고 선착순으로 제가 이 방송 시간 때 못다 했던 말씀들 또 못다 했던 설명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1:1 대면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들들 각각 명의로 광교 더샵을 갖고 있는데요. 광교요. 네. 네, 광교 더샵 하나 그거 매도를 하고 하나는 그 가락 상하 2차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평촌 쪽에 있는 아파트 하나로 갈아타기를 해도 괜찮을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광교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쪽으로 이제 좀 이주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아들이 그 두 명한테 지금 집을 사주셨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게 성공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네. 그 전화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광교 더샵 아파트 맞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죄송한 질문이라면 아드님 뭐 자녀분 나이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32, 30이요. 믿기지 않습니다. 예. 32세의 아들과 30세 두 아들을 둔 어머님의 목소리치고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사셨어요. 광교의 더샵 아파트 아주 훌륭한 아파트 사셨는데 왜 하나는 이 지금 저 송파 가락도에 있는 상하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상하 2차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그거 하고 아까 평촌 쪽의 아파트로 가고 싶다. 그래서 네네. 얘를 팔고 매도하고 가락동에 있는 상하 아파트나 평촌 아파트로 가고 싶다. 그 왜 가시려고 그러시죠? 궁금합니다. 상하 2차는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네네. 향후 자녀 교육 생각해서 향후에 좀 들어갈까 해서 가는 거고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작은 아들은 직장이 이쪽 평촌 쪽이라서 네. 나중에 거주를 생각을 하고 네. 이쪽으로 옮겨 탈까 해서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해가 다 되는군요. 예. 자, 일단 그러면 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은 향후에 이쪽에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이유 때문에 송파동 가락 아파트, 가락도에 있는 송파 상하 2차 아파트 가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이건 정답 좋습니다. 자, 딩동댕동. 왜 그렇죠? 물론 지금 평수가 작아요. 지금 여기 더샵 아파트는 좀 평수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35평. 네.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금 뭐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에요? 상하 2차? 리모델링 준비하고 네, 있거든요. 네. 리모델링 지금 네. 조합 설립 그거 인가까지 받았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락 상하 2차 아파트 여러 가지 입지 아까 그 좋죠. 학군 좋고요. 교육도 좋고요. 예, 송파구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새 아파트를 거듭나요. 지금 광교 아파트 대단히 좋다. 앞에 호수도 있고 호수공원 있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아까 결혼하면서 학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 한 표를 드리는데 좀 걱정스러운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기는 지금 평촌 아파트로 직장 때문에 이동하겠다. 저는 이거 세모 내지 저는 X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평촌 아파트는 향후에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뭐 일기 신도시 특례법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재건축 쪽에 여기를 매도하고 이 좋은 아파트를 현재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한다면 아까 상하 아파트처럼 정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 지역, 송파, 뭐 강남, 서초 그리고 만약에 일기 신도시라면은 제가 평촌을 확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왕 평촌 아파트 갈 거 평촌에서는 그냥 전세 사시고요. 전세 살라고 어디를 사야 될까요? 분당으로 가야죠. 분당 시범 아파트라든가 분당에 투자할 때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평수 잘 골라보시고 본인이 좀 선택을 하셔서 가는 게 낫다. 왜 그러느냐? 자, 요새 또 뭐 있습니까? 착한 상생 임대인 제도도 나왔고 자, 그것만 잘 활용해도 꼭 굳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굳이 내가 실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 어떤 그런 압력, 프레셔는 없는 게 좋겠다. 너무 강하게 가질 필요 없다. 그래서 직장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새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얼 G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어떨까요? 평생 직장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잘 보세요. 아드님이 이 직장 이거 20년, 30년 갈 것 같습니까? 요새 그런 직장 거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들의 혹은 내 자녀의 직장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거기다 얻어주고 너 거기 살아.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게 예전 얘기라니까. 이제 그런 아. 시대 아닙니다. 이제는 직장은 직장이고요. 거주는 거주고 투자는 투자로 다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거기에 평생 20년 30년 일하는 경우 거의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다가 또 스카우트돼서 다른 데 갈 수 있고 본인이 또 뭔가 새로운 이렇게 뭔가 변화가 많은 시대가 최근에 MZ세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평촌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사주겠다. 그는 부모님의 조금은 욕심이고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너 여기 직장에 가까운 데 살려면 전세 살아라. 혹은 뭐 아까 반전세 살아라 라고 하고 투자는 여기를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좀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첫째 아들처럼. 아셨죠?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네네. 상하 2차를 갈아타려면 네네. 저희가 조금 더 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또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고 갈아타게 하는 게 나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는 네. 게 정답이다. 왜일까요? 아. 자, 금리가 이게 네. 끝도 없이 올릴 수가 없어요. 역시 하여튼 요 근래는 모든 분들이 금리를 얘기하시는데 맞죠. 경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기 이제 상황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금리를 미국 따라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올린다? 아니요. 저는 그것도 반대표 드립니다. 왜요?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 경기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면 끝이에요. 상반기를 지나서 만약에 내년 하반기까지 올린다? 우리나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되듯이 장기 침대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경기 같지 않다는 거. 우리는 모든 원자재 다 수입이고 그다음에 이 물류 대란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그나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아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거 뭐라 그러죠?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하잖아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과감하게 하라. 왜? 금리가 2년, 3년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버티면 승리한다. 그리고 버티면 성공 투자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광교의 아파트 매도하시고요. 서울 쪽과 그리고 분당 쪽 조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네. 저희는 그 신길동에 그 아파트가 작은 거 있고요. 네. 제가 그냥 갭 투자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하고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수진역에 네. 나홀로동 그 오피스텔을 그것도 갭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샀을 때는 한 4억에 샀고 지금 신혼부부 전세에 4억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좀 올랐어요. 이거를 매도를 하고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으니까 조금 오히려 모아타운이나 이런 걸로 갈아타는 거는 어떤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게 수신역에 있는 인근 오피스텔 매도하고 여기에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서울의 네. 모아타운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떤지 하고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차분하게 이제 전화 주셨는데 전화 잘 주신 거예요. 앞에 첫 번째 그 시청자님도 전화 주셔서 좋은 방향과 결과의 값을 가져갔잖아요. 시청자님도 제가 볼 때는 전화 잘 주셨어요. 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뭔가 투자를 하려면 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지금 보니까 아파트는 좋습니다. 뭐 신길동의 아파트는 잘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데 자 갭 투자를 해서 일단 실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어디죠? 아까 수진역 인근에 만약에 갭 투자를 하려고 저를 일찍 찾아왔더라면 좀 더 제가 확실한 조언을 해드리고 좀 더 좀 성공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화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 지금이라도 갈아타기 해야 됩니다. 왜요? 자 여기 수진역 투자하셨을 때 그때 아까 나홀로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요즘 바로 역 근처에 하셨기 때문에 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러나 문제는 여기가 워낙 요새 여기 모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진역 일대가 핫해요. 왜 핫할까요? 여기 오피스텔 분양도 많이 되지만 여기 수진 1동, 뭐 신흥동 여기 뭐 이 근처가 모두 다 수요가 지금 많아요. 그렇죠. 수요도 많고 재개발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수진동이나 신흥동에 재개발지를 투자하셨으면 또 대박이었어. 이거 하기 전에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이제 빌라들도 뭐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가격도 투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타이밍이라는 게. 근데 네. 그렇다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럼 내가 성남의 이쪽 태평역 인근이나 수진역 인근에 여기 수진동에다가 지금이라도 빌라 투자해서 재개발지 투자하면 어떨까요? 아니죠. 왜? 여기 투자하면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어디 쪽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 쪽에 있는 모아타운 쪽에 2억 정도 투자하면 훌륭하게 갈아타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과감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는요. 네. 설사 마이너스 수익이라 하더라도 전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4억 주고 사셨다 그랬어. 굉장히 좋은 거였나 봐요. 이쪽에서 이 4억 정도 주고 사셨으면. 자, 4억이란 금액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팔려고 하니까 뭐 요새처럼 물건이 많이 쌓여서 잘 안 팔려. 그러나 얘를 좋다 이거죠. 3억 8천이든 3억 7천이든 내려서 팔았어. 야, 무려 내가 2, 3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요? 여기 2천에서 3천 1, 2년이면 2, 3억을 벌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모아타운에서. 실제 그래요. 그 요새 모아타운 얘기 나오는데 가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뭐 면목, 본동, 번동 이런 데 면목동 가보세요. 사가정 가보세요. 투자 금액이 6개월 전만 해도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억 5천이라니까요. 아니 6개월 만에 1년도 안 돼서 1억이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 1억에서 그러면 가만히 멈출까요? 아니죠. 이게 또 단계별로 사업계획 승인되고 또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1억이 금방 2억 되는 거예요. 이거 불과 2년 3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2억에서 멈출까요? 아니죠. 아파트를 갖다가 또 그 옆에 인근의 아파트 새로 지으면 9억 10억짜리 받는다고 하면 더 올라가죠. 이런 프리미엄들.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시범단지 번동이나 면목동 이외에도 이제 서울 도심에 많아요. 이번에 21곳 선정된 곳도 많이 올랐고 선정이 안 되고 탈락한 뭐 한 9곳 그런 데도 또 오르고 있어요. 물건이 안 나와요. 심지어 모아타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그냥 인력이 올라가. 그러니 여기서 2, 3천 손해 본다고 내가 저거 정말 마음이 쓰라려서 못 버려. 아니요. 이런 게 이제 그 왜 뭐 그 주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절매를 잘했나. 손절매. 손해는 아니고 그 사업자리가 그럼요. 손해가 아니면 더 좋죠. 쓰리룸에 그 화장실 2개서 그냥 그쪽이 새 거가 없어서 매도는 조금 제가 욕심을 안 부리고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정답 바람직한 대답.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화장실 2개짜리 쉽지 않죠, 그죠? 사람들 요새 또 MZ 세대 오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화장실 2개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둘이 써도 남녀가 써도 화장실 따로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게 요새 약간 건축 설계에서 또 변화래요. 그러니까 요새 MZ 세대는 우리 과거의 그 어떤 기성 세대와 또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룸, 투룸, 1.5룸을 갖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고 분양을 하잖아요. 또 금방 잘 나가요.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거의 개념과 환경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디자인, 인테리어, 시스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 정답.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아까 마음을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 대신 좀 빨리. 그래서 누가 계약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럼 이거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자 나타나면 그 전부터 빨리 모아타운 공부하시고 서울 시내 곳곳에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가장 빨리 제대로 그다음에 주변에 인근 아파트 시세 잘 보시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개발의 압력이 많이 작용하는 곳들 될 수밖에 없는 곳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해도 갈 수 있는 데인데 구청이 해당 구청도 막 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서울시가. 그러니까 좌우에 전부 다 압력을 주는 거예요. 동네 주민이 가면 오케이.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여기 하세요. 이 동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를 찍으셔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움직이세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곳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상급지로 특히나 서울 모아타운 관심 있으신 지역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세한 투자에 대한 전략은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요새 좀 금리가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렇게 좀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재개발지 빌라 투자해도 괜찮을지 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재개발지 빌라 투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고 계신 지역 있으신가요? 뭐
뭐 청량리, 뭐 답심리 좀 이런 위쪽 쪽에 좀 관심은 많거든요. 청량리 답심리 쪽을 보고 계시고, 자, 네네. 지금 재개발지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은지, 특히나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금 향후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는 고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은 뭐 첫 번째 그 시청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금리가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가파르게 네. 올라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재개발지 투자가 맞을까? 요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사람들이 하도 시청자분들 모두 다 궁금해 하시니까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금리를 왜 올릴까요? 시청자, 우리 금리를 왜 올리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도 다? 뭐 잡으려고요? 인플레이션 그래, 잡으려고요. 똑똑하시네요. 역시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이제 성공투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요. 금리만 올린다고 사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금리를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 그 마음속에 있는 아마 이게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그 기대 심리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예전에 뭐 우리 그 여러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무려 7번의 엄청난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어요. 자, 이때마다 중요한 포인트. 이때마다 196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이 7번의 엄청난 금리를 올린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 부동산의 경기 지수, 부동산 값은 어떻게 했다? 약간 출렁이긴 했지만 계속 어떻게 됐다? 우상향으로 올라갔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신문 지상이나 일부 보도 뉴스나 뭐 그 뉴스 자료를 보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된다? 바로 부동산 값이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 부동산 값이 금리 올린다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3, 4년 뒤에 시차를 두고 처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금방 반응을 해요. 지금 코인처럼 이런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은 바로 반응하는데, 안전 자산은 3, 4년 뒤부터 나타난다. 자, 3, 4년 뒤부터 나타나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 부동산 값은 천천히 3, 4년 뒤에 나타나는데, 여기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려면 우리 예전에 IMF라든가 그다음에 네. 금융위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동시에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좀 비슷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 앞으로 폭락 장세, 뭐 그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뭐 예전에 과거 정권이 얘기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맞이한다.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떠버려대요. 그러나 여기가 이 대목에서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런 전쟁 변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물류, 공급, 시스템, 에너지, 자원, 이걸 다 무기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왜? 우리나라가 시멘트 70%를 러시아에서 썼었어요. 우리 철근 대부분 중국에서 썼는데 시멘트 70%가 올려고 했던 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오니까 당연히 올라가니까 시멘트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저렇게 막 뭐 레미콘이 쓰고 뭐 경남, 부산 다 쓰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분양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안한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그 위기가 터지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를 그러면 매번 내년까지, 올해 지금 3번 남았죠. 미국도 3번 남았어요. 자, 미국 따라서 계속 올리면 금리 역전은 당연히 되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0.75에서 1% 올리면 그냥 역전되는 거예요. 금리 역전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뭐 달러가 나갈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또 심각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 금리 얼마 차이 난다고 해서 돈 빼서 미국에 다시 넣는다? 그 차이 대단히 커야지만 그때 하는 거지, 그게 뭐 0.5% 1% 차이 나가지고는 쉽게 달러가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자, 금리가 지금 제 얘기인 거죠. 좀 거시적으로 보자. 이 눈앞에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빠진다 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한다면 그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정말 버티지 못하면 정말 자산 가치가 다 하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금융위원회 관련된, 자, 뭐 뭐죠? 그 미국의 그
파월 그러니까 모든 의장들이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리더급에 있는 지도자들 그 뭔가 결정권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겁을 주잖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뒤에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계속 사재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되죠? 소비도 안 하고 더 오를 텐데 이런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심각해지면 물가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일단 금리를 있는 대로 초반에 강하게 올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지금 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다.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미국도 한국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를 일단 꺾어놓자. 왜? 지금 집 샀다가 난리 나겠다. 어이구 지금 집 샀다가는 나중에 깡통 차겠네. 내가 이자도 내지 못하고 나중에 털리겠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시장에서 자꾸 막 압력을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결론. 금리는 끝도 없이 못 올린다. 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아까 우리 시청자 말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그냥 말 그대로 도구예요. 그러나 이거를 끝도 없이 올리면 뭐가 된다? 경기가 끝도 없이 침체로 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잘 된다 얘기는 환율 때문에 환율이 높으니까 1,320원, 1,300원대를 넘어가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것처럼 잘못 보이는 거죠. 허상이죠. 허상. 그거는 물건을 10개 팔던 거 반도체를 뭐 100개 팔던 거를 200개 파는 게 아니라 100개 그냥 팔았는데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 실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100개 파는 걸 200개 팔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더더욱 심각한 건 뭐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 때문에 개인들의 개인 대출이 부실이 많아져. 그리고 개인 대출 부실이 많아지면 소상공인 같은 이런 자영업자들이 막 망하기 시작해. 그러면 경기가 정말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상공인 망하고 중소기업 망하면 나라 경제가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냥 혼자 잘나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버티니까 대기업이 버티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를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를까요? 한국에 그 똑똑한 박사들이 있다는 그 통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끝도 없이 올릴 수 없다. 많이 올려봤자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면 금리는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대 심리를 빨리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빨리 꺾어야 된다. 꺾어놓고 유가도 안정화시키면 자 유가도 사우디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발표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우디가 이제 증상 계획 얘기 나오면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미국의 그 기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 PRC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떨어질 수 있다. 그 PC 물가 지수 떨어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을 때부터는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을 전까지는 강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다.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자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왜요? 서울은 공급이 없어요. 그 오히려 아파트는 지금 많이 적재가 되고 그 이유는 뭐죠? 2030 연끌들이 했는데 이제 물건들이 또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싸게. 그러니까 적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렇더라 하더라도요. 서울 도심 시내 인기 지역에 재개발지는 이제 없어요. 희소성의 가치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1억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할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죠? 여기 이런 데 가봤는데 물건이 많던가요? 정말 모아타운 있어요? 없어요. 재개발 관련된 무슨 역세권 시프트를 한다든가 모아타운 한다고 하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반영된 곳은 물건이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지금 1억이나 2억 갖고 투자했던 데가 나중에 되면 용산하고 자양 사동처럼 4억을 가지고 와도 물건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수 있을 때 지금이 위기 같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 남들의 패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패닉을 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그리고 재개발지 물건은 희소성의 원칙이다. 없으면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잘 다니셨는데 제가 이런 통계 데이터들 이런 뭐 7번의 상승기에 우리 부동산 경기는 꺾이지 않고 계속 올랐다는 이런 통계들 제가 직접 1대1 상담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약간의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를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너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만 정말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투자 못한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지금을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또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퍼지니까 1대1로 이제 상담을 방역 수준 지키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방금 시청자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기에도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까처럼 물건이 없다가도 뭐가 나오면 좋은 물건, 귀한 물건은 잡으셔야 돼요. 그게 향후에 내가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10만 원 내는 걸 15만 원 내고 월 20만 원 내더라도 그 희소성의 가치 있는 물건은 오히려 1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연간 1,000만 원을 내더라도 1억, 2억, 3억 올라가면 그거 나중에 버티다 못 버티면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양도 차익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줄어들고 위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1대1 개인 상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을 받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 내가 그리고 자산을 지키고 싶다.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자녀 명의든 혹은 내 명의든 지금 임대사업자 내면 또 혜택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가구, 3가구, 4가구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희소성의 물건 지금 와서 잡으십시오. 그러려면 전화 주시고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투자 성공하는 방법, 전략, 방향 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소가치 높고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051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신길 AK 프로지오 분양권과 진주시 가좌 주공 매도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신길과 그리고 진주 쪽에 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매도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진주 가자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시고 또 서울에는 신길동에 지금 오피스텔 갖고 계시네요. 이 오피스텔 이거 분양권 갖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자 진주에 있는 이 아파트 사실은 뭐 여기 아마 연구가 있어서 이걸 아마 매입을 하셨나 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자 2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그 아파트를 사거나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그곳에 개발 호재가 있는가. 자 개발 호재가 없다면 여기 무슨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뭐 있는가.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뭔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 일자리 창출도 없고 개발 호재도 없다. 그 여기에 무슨 개발 호재 중에 무슨 길이 뚫리거나 여기에 뭔가 좀 어떤 뭐 혁신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피스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그쪽에 뭔가 뭐 일자리들이 막 들어오거나 거기에 상당히 그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면 괜찮은데 글쎄 이쪽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 두 개 다 매도하시고 똘똘한 한 채를 좀 새롭게 찾아보는 전략 서울 도심 내에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처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588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개포동 달터공원 인근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거 한번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개포동 그 달터공원 지금 얘기 나오셨는데 자. 요거를 볼까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 개포동 달터공원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 달터공원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투자처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기 투자처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그 구룡역 그
그 구룡역에서부터 거기 그 개포고등학교 있는 뒤쪽, 그다음에 개포성당, 개포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개포동 성당 요 인근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구룡역 위쪽에 있는 여기 달토공원 인근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투자하시면 10년 만에 재개발될지 20년 될지 아무도 모르는 좀 분쟁이 골치 아픈 곳입니다. 구룡역 뒤쪽에. 자, 그렇다면 개포동 성당 옆에 쪽은 뭘까요? 여기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인근의 상가 다 빼고 여기 또 큰 교회도 있고 앞에 그 개포종 1단지 앞에 있는 여기 상가들이 있고 나머지 골목길에 모두 여기가 상가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당이 있고요. 뭘까요? 이 조그만 데는 말 그대로 그냥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냥 모아주택 정도 하나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대단히 작다. 동네는 너무 좋죠. 개포동이니까. 그러나 사업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 지금 강남이라고 하지만 강남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위치는 너무 좋고 뭐 노도 요건도 잘 갖췄고 뭐 이쪽에 지금 뭐 너무 좋죠. 구룡역 그다음에 뭐 개포주공 1단지 앞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뭐 30억짜리 아파트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너무 적어서 저는 여기는 투자 비용도 나중에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는 민간 분양분이 많아서 민간 분양을 많이 해서 그 어떤 이익금을 조합원들한테 되돌려서 조합원들이 자기 분담금을 좀 적게 내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곳 구룡역과 개포동 성당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은 전 투자할 때 특히 구룡역 뒤에 있는 거기 산동네에 있는 배밭 옆에 있습니다. 거기 다 불법 건축물들이고 지금 철거하고 쫓아내야 되고 서울시하고 계속 대립이 되고 있다. 거기 투자는 삼가하셔라. 그 대신 개포동 성당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전화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29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용산 CJ 나인파크 128제곱미터 매도 후 경기도 일대 실거주 목적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산 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매도하고 경기도 쪽으로 이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거주 목적이신가 보니까 이쪽으로 뭐 발령이 났거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매도를 하고 경기도 쪽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이쪽은 임대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이 뭔가 좀 그 밑에 좀 이제 문자를 몇 가지 더 달아주셨는데 전원주택 가서 살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 용산을 그 매도를 하고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으신가 봅니다. 전원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삼각지역 인근에 아까 CJ 뭐 나인 아파트를 팔고 이제 매도를 하고 여기를 매도를 하고 그냥 시골에 좋은 물 좋고 산 좋은 전원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지금 팔고 전원주택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전원주택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어떤 게 정답이다. 자, 여기 용산은 대한민국의 한복판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용산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국제업무지구단지 들어온다고 하죠. 용산민족공원 개발한다고 그러죠. 남산에서 용산에 뭐 그 연결시킨다고 그러죠. 또 청파동부터 원효리 1, 2, 3, 4가 지금 전부 다 재개발한다고 그러죠. 뭐 나쁜 뉴스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가 향후의 미래 가치가 너무 큰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세를 주세요. 전세를 주시던가 반전세를 주시던가 주시고 반전세 한다면 뭐가 나옵니까? 월세 나오잖아요. 월 인컴이 소득이 있으니까 이 소득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노후생활 하시면서 전원주택지로 가셔도 된다. 여기 반전세만 주더라도 웬만한 전원주택지 가셔가지고 꼭 그걸 뭐 매입하겠다. 그런 마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뭐 경기도냐 뭐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저는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여기를 그냥 훅 하고 매도한다? 글쎄요, 나중에 대단히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요지에 본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자 주듯이 지금 전화 주듯이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파신 다음에는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 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상담 잘 주셨고 저는 오히려 이걸 매도하지 마시고 전세나 반전세를 주시고 그 월 소득 나오는 걸 갖고 본인의 어떤 그런 연금처럼 활용하면서 여기를 꼭 갖고 계셔라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곳 지금 용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기엔 조금 아깝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용산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임대로 돌리시고요. 노후 생활은 또 원하는 곳에서 임차로도 편안하게 하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또 이외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663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포 1동 715번지, 현 시점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반포 쪽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고점인지 혹은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 타이밍 적기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강남 투자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반포동, 뭐 역삼동, 뭐 논현동 이쪽을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얘기하신 데가 신논현역이나 논현역, 이 뭐 언주역 이 근처일 수도 있고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런 데만 보시더라도 이런 데만 보더라도요, 빌라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예, 밀집돼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 실제로 가서 로드뷰를 보시면 어떨까요? 이 가서 로드를 보시면 이게 상업 시설들이 1, 2, 3층에 사무실도 많고 임대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임대료가 이 건물의 이제 건물주, 건축주 우리가 말하는 건물주, 이 건축주의 임대료가 기본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아까 뭐 역삼동이다, 뭐 거기는 뭐 역삼동 같은 경우는 노도 자체가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반포동이 그나마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과연 될까라고 아마 이분도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자, 이 임대료가 월 2,000만 원씩 나오는데, 예? 아니 1년이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에요. 2억 4천이고요. 모아주택 한다고 4년 동안 이 사람이 벌지 못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8억, 거의 9억에서 10억 가까이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9억을 손해보는데 이 사람이 이 재개발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동의서를 써줘야 될까? 10억을 손해보는데 물론 아파트 들어오면 20억짜리 이상 들어오겠죠.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들이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 노후도는 50%가 넘어서 57% 아슬아슬하게 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동의서를 잘 받아서 이게 4년 만에 될 수 있을까? 4년 만에 되면 다행인데 이게 아까처럼 제가 얘기했죠. 노후도 요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예,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주민들 반대율이 있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15점 감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지로 얘기하는 내방역 아닌 것 같고요. 역삼동 아닌 것 같고요. 반포동은 노후도 요건은 갖춰지지만 이런 주민들, 이런 임대료가 과도하게 과도하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나오는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건물주들이 쉽게 동의서를 쉽게 써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전략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면 상담에 대해서 일정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시는 것처럼 시청자분들처럼 어느 동네는 어떠냐, 내가 임장해 보니까 여기는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오시면 저도 상담이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제가 꼭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데도 모른다라는 분들도 오셔도 좋고 또 여러 곳을 또 임장하신 분들 저한테 오셔서 한 번쯤 비교해 보시고 어디 투자처가 좋은지 한번 짚어달라고 하시는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단 선착순이고요. 모든 분들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정말 모아타운, 모아주택 어디에 모아타운에 내가 가장 빠른 곳에 한 1억 5천 정도, 2억 원 이내의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소액 투자를 가지고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 시기에 오히려 지금 희소성이 높은 이 시기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더 부풀리고 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궁금하신 분은 주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상담받고 투자처를 알아봐야 될 그럴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지금 전화 주십시오.
최근 부동산 시장 참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옥석을 가리는 눈을 길러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차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 유료 문자를 통하시면 또 전문가의 명쾌한 해결책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